사업을 잘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가스 활명수 한 병 마신 것 같은 그런 시간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요새 정말 제 1등 인생 책으로 곧 등극할 것 같은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요. 바로 이 린치핀이라는 책입니다. 린치핀의 저자는 마케팅의 구루라고 불리는 세스 고딘이라는 분인데요. 마케팅이다, 보랏빛 쏘가 온다 등 유명한 저서가 많습니다. 이 책을 읽고 진작에 사업 초반부터 알았다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했던 포인트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성공하기 힘든 사람 유형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일을 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 돈일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품을 하나 출시하면서 이거 돈 될까? 돈 되는 아이템인가? 이거 비싸게 팔 수 있나? 어떻게 해야 팔리지? 이런 생각이 사업을 하는 동안 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나 싶으실 텐데요. 세스 고딘은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사업을 이야기하다가 예술? 저도 초반부터 나오는 이 예술이라는 단어를 보고 나 책 잘못 골랐네. 나랑 결이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아니고 조각가도 아니니까요. 근데 책을 계속 읽으면서 내가 예술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이라는 정말 멋진 표현을 합니다. 레시피와 매뉴얼에 따라서 잘 만든 파스타를 만드는 주방장은 예술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고 자신의 요리를 맛보는 사람들에게 놀라움, 기쁨,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리를 만들어내는 요리사는 예술가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술가는 돈을 벌 목적으로만 예술품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요. 순전히 팔기 위해서만 예술 작업을 한다면 예술의 경이로움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술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을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돈 욕심 없어요.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어야 되겠지만 그 이상 욕심은 크게 없어요. 근데 저도 그래요. 진짜 월 1억, 100억, 1000억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지만 제가 반드시 내가 살면서 그걸 꼭 달성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월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조금 더 욕심내면 월 1000만 원? 그러면 정말 충분하지. 그 이상은 벌면 당연히 좋겠지만 무조건 바라는 부분은 아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도 이 창업을 하셨고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매일 어떤 걸 해야 할까, 무슨 서비스를 열어야 할까, 어떤 제품을 팔아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면요. 당신은 예술가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사업하다가 보면 사람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정말 고객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오히려 돈을 잘 벌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뭘 잘못 생각하는 건가? 근데 왜 난 저런 분들처럼 일을 하고 싶지 않지? 뭔가 왜 양심이 찔리는 것 같지? 뭔가 저는 저에게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속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책에서 찾았습니다. 예술가란 예술을 창조하는 사람이다. 더 많은 사람을 바꿀수록, 사람들을 더 많이 바꿀수록 더욱 훌륭한 예술가다. 예술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이라면 매일같이 인간관계를 맺는 우리는 모두 예술가다. 이걸 보면서 제품을 팔면 땡, 서비스 제공했으면 끝. 이게 아니라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 사람에게 저는 더 마음이 확 열렸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성이 느껴지는 사람, 마음을 더 풍요롭게 기분 좋게 바꿔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 진짜 뭔가 계속 당연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저였어도 사업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영상을 제가 클릭했다면 뭐야, 당연히 합리적으로 일해야지, 무슨 소리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밑줄을 2번씩 긋고 독서 노트에 기록해둔 문장이 있어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걸맞은 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이는 그 일을 끝마치고 나서 유대가 형성된다는 뜻이다.
선물을 주고받을수록 사람은 더 끌리게 되고 관계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합리적인 생각이라면요. 일을 했으면 그 일에 합당한 보수를 받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저자는 일에 합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건 유대가 형성된 것이다 라는 되게 뭔가 철학적인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찰떡 같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쉽게 풀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책 읽는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3월 중으로 독서 모임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준비하는 기획에 따르면 한 사람당 한 6만 5천 원 정도를 받으면 합리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다른 독서 모임들도 많이 찾아보고 제가 하려는 어떤 컨텐츠의 양이나 정보의 양, 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 한 최소 6만 5천 원은 내가 받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구절을 읽게 됐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자마자 첫 모임의 참가 비용을 2만 5천 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돈은 어느 정도면 되고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렇기도 한데요. 저는 이 세스 고딘의 이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관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관계에 너무나도 큰 가치를 두고 있었고 이 문장을 보고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싶어. 나도 그런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데 굉장한 열정이 솟아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그 기존에 설정했던 6만 5천 원어치의 어떤 가치를 제공한다면 그대로 제공한다면 그 차액이 있잖아요. 6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이니까 4만 원의 그 차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4만 원어치의 나로부터 선물 받은 기분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감사함, 보람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중요했어요. 왜냐면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 모임을 여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세스 고딘의 말처럼 예술을 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한번 까먹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예술이란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여러분 많이 주셨다면 아시겠지만 거저주는 거예요. 아니면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를 진짜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줄 때 선물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수치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10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주면 8만 원어치의 고마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물을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게 1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그대로 전달했을 때보다 더 기쁜 사람이라면 당신은 예술가에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사업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이야기랑 조금 겹치기는 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지금 한 절반 정도 읽었어요. 이 중에서 너무너무 진짜 1순위로 꼽는 한 부분이 있어서 전체를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스킵하지 말고 꼭 들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준다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본다. 당신이 많이 가질수록 내가 가진 것은 줄어들 것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나눌수록 나는 더 많이 잃을 것이다. 돈, 아이디어, 시간에 대해 우리는 오랫동안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접근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쳐왔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위협받고 있다. 내가 만든 전자책을 당신이 읽는다면 우리는 모두 이긴 것이다.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관심은 소중하다. 내 아이디어에 기꺼이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모두 발전한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첫 문단은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생각, 배워온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단은 바꿔야 하는 새로운 생각입니다. 저는 사업을 경쟁이라고 생각해온 사람인데요. 경쟁을 제가 좋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경쟁이 너무 싫고 피곤해서 그걸 피하려고 발버둥 쳐온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차별화가 되고 특별한 포지션에 캔들 공방으로서는 조금 달라 보이는 자리매김을 하게 됐어요. 아주 우연하게요. 그래도 사업은 경쟁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면 경쟁은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 한마디에 제 생각이 와장창 깨졌어요. 내가 만든 전자책을 당신이 읽는다면 우리는 모두 이긴 것이다. 보통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그리고 돈을 받아요. 그럼 뭔가 내가 저 사람의 돈을 빼앗아온 느낌이 왠지 모르게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품을 더 퀄리티 있게 업그레이드 했지만 뭔가 그 100%에 내가 엄청난 좋은 일을 한다라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정말 세상을 바꿀 만한 무언가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었고 그 가치의 3-40%만 돈으로 받고 나머지 60-70%는 감사함으로
보람으로, 기쁨으로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사업을 해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세요? 아니면 너무 보람될 것 같으세요? 내 가치가 너무 평가절하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돈을 만약에 더 벌고 싶다면 제 생각에는 더 가치 있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찾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많아질 거고 가격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은요, 경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술가가 세상을 바꿀 가치를 제안하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고객은 자신의 세상이 달라지게 되니까 함께 승리하게 되는 거라고 해요. 예술가는 예술을 해서 기쁘고 고객은 그 예술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기의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요, 자꾸 캔들 공방이 너무 많아졌어요. 지금 비누 공방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타 브랜드를 뭔가 짓밟고 이 사람들이 없어져야 내가 1위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셔도 돼요. 저 공방이 잘 돼서 내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세상을 바꿀 만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꾼다는 게 거창하게 대한민국, 이 지구, 우주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삶도 세상이고요. 일주일도 세상이고 하루도 세상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거, 누군가의 작은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 모두 다 세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린치핀의 저자는 선물 같은 일을 해보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 5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 사업이 잘 되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제품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광고 돌리고 마케팅 업체 끼고 TV 광고하고 라디오 광고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내 걸 좋아해야 되니까 학생도 직장인도 사업가도 주부도 다 사용해도 되는 아이템이라고 하자. 남녀노소 다 오케이라고 해보자. 이러는 거죠. 예전에는 이 방법이 먹혔을 수 있겠지만 요즘 시대에는 절대 먹히지가 않습니다. 뭐 생필품이라면 모를까요?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시해도 좋은 타겟이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목표가 너무나 많으면 혼란스럽고 끊임없이 잡음이 일어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술은 평범하고 개성 없고 비효율적이다. 제가 요새 이거를 엄청 느끼고 있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던 독서 모임도 처음에는 저를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들으면 좋을 분들을 타겟 설정을 다시 해봤습니다. 제 구독자분들 중에는 분명 다독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한 달에 2-3권 정도는 즐기면서 읽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1년에 한 권도 읽기가 힘든 독서가 어색한 분들도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표가 정말 분명해지더라고요. 독서 노트 쓰는 법을 알려드려야겠다. 좋은 책을 선정하는 나만의 팁을 알려드려야겠다 등등등.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차별이 아니라요. 이건 저도 사실 이런 타겟 설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분리하고 막 구별 짓는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불편했었는데 그냥 이 프로젝트의 대상이고 이걸 들었을 때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목표일 뿐이에요. 초등학교를 설립했는데 초등학생만 오라는 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가 아니죠. 중학생도 받고 싶으면 옆에 중학교를 하나 더 세워야죠. 사업도 똑같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사업을 운영한다면 정말 초보자에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급자를 위해서도 하고 싶다? 그러면 나의 팔로우가 초보에서 중급자로 넘어갈 때까지 같이 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해보는 거죠. 아직 내 팔로워가 초보에 머물러 있는데 중급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들 중급자로 어느 정도 넘어오면 그때 중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해볼게요. 사업 성공 절대 못하는 사람 유형 5가지는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 사업은 선물하는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돈은 그로 인해서 따라오는 부산물인 거고요. 돈이 먼저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반짝은 가능한데요. 지속이 힘들고 보람을 얻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인간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합리적으로 일하는 사람. 예술가는 여러분 마음과 영혼으로 일하는 거라고 합니다. 진짜 멋진 말이지 않나요? 네 번째, 사업은 경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진짜 사업은 경쟁이 아니라
대가 없이 주는 예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5번째,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람. 사업의 성격에 맞게 내 타겟이 아닌 사람들을 무시하세요. 오직 그들만을 위한 목적, 목표, 방향,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보세요. 이쯤 되면 저와 가치가 비슷하신 분들은 나도 진짜 예술가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들 것 같습니다. 예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두려움을 가차없이 밀어낼 만큼 용감한 사람들, 예술을 창조하고 예술을 나눠줄 만큼 관대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이다. 솔직히 10을 주면 10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주기가 두려움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을 주는 순간 그냥 그 순간 10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우면 3에서 4는 돈으로 받아요. 그리고 6에서 7은 와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보람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로 받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업가,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술가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또한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예술이거든요. 계속 나눌 이야기가 엄청 많은데요.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